참고로 이제 최근에 이제 AI 같은 경우 굉장히 뭐랄까요, 최근에 나온 영화 이후로 이제 AI를 가지고 이의적으로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와 이게 회화를 좀 넘어 쓰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가 이제 웹툰이 진행된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들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어떻게 화면에서 아트적인 연출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간감이라든가 아니면 LED에서 오는 느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색채 연구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발전을 했어도 결국은 작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는 결코 따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하루에 몇 번씩 생각이 바뀌잖아요. 몇 초마다 생각이 계속 바뀌고 그것이 표현이 되고 나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작가님들 같은 경우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연출이라든가 뭐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AI에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 샘플링 되고 도와주고, 그 다음에 뭐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건 결국 작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나온 얘기가 이제 음악 저작권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작사, 작곡가로는 이제 음원을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사람이 제작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음악 저작권 주는 협회에서 저작권 유입을 안 하기로 최근에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AI에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웹툰 쪽이나 만화 쪽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영원히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 프로그램에서 이게 AI 그림인지 사람 그림인지 맞추는 게 나왔던데 혹시 해보셨나요? 은근히 이제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제 AI가 그리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어색해. 아무래도 사람이 그리는 것들은 이런 부분이 더 나아.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내는 그 업그레이드도 사람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AI 관련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데 일단 우리가 한번 편하게 한번 써보고 얘기를 하죠. 써보고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AI가 지금 생각보다 결과물이 굉장히 퀄리티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분이 그린 건 줄 알고 이렇게 봤었는데 그게 AI가 그렸다고 이제 끝에 제가 인터넷에 그렸는데 끝에 그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이제 AI가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키워드 몇 가지를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결과물이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리고 사람이 그린 그 퀄리티를 가지고 이렇게 컷이 생성은 되지만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만화에서 보면은 이게 한 컷만으로 이제 만화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에 흐름이 있고 그리고 캐릭터가 어떤 표정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AI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컷을 결과물을 저희가 기대한 이상으로 뽑아내는 거는 그 여러 장 중에서 이제 한 컷이나 몇 컷이 굉장히 마음에 들게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만화라는 결과물을 AI로 만든다면은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선이라든지 스토리 흐름을 아직은 AI가 따라오기는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그 AI가 만든 컷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자연스럽게 독자들이 봤을 때 이게 그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질지 그런 의문들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만화가들의 위기다 이렇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단편적인 일러스트를 그리는 상황에서는 조금 AI가 조금 이제 의외의 결과물들을 내면서 키워드를 몇 가지를 넣었을 때 저희가 예상하던 결과물이 아니고 굉장히 좀 재미있게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편적으로는 AI가 조금 인간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굉장히 확률이 적고 그리고 만화적인 그런 흐름을 이어가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그런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화까지는 그렇게 AI가 넘어오진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작년에 오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작년에 제가 AI에 한 10년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 요즘 결과물을 보니까
그 말을 하기 무색할 정도로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어디 미술 거기서 우수 뭐 1등한 뭐 AI가 그린 그림이었고, 근데 이하연 작가가 이렇게 많이 잘하는지 몰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사라든가 연출, 뭐 행동, 뭐 감정, 표현들 이런 것들까지 다 AI가 따라 하기에는 좀 아직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근데 모르겠다. AI가 작년에 제가 10년인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처럼 훨씬 빨리 또 진화해서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좀 예측 같아요.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지셨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분위기를 계속 이제 AI에 대한 지금 이제 이하연 작가님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작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림만을 가지고 이야기만을 가지고 이게 누가 했을 것인가, 인간이냐 AI겠냐고 이렇게 논의를 한다면 그런 문제 충분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본 입장에서는 작가주의적인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작가님들 보시면 가명을 쓰시잖아요. 이렇게 가명 쓰시고 하면 자기는 존재하지 않고 그 작품의 이야기로 관객들하고 소통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결국은 AI한테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여기 오은수 작가님도 계시고 이하연 작가님도 계시고 이 작가님들이 어떤 작품을 냈을 때 이 작가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작가주의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결국 그거는 뛰어 들어올 틈은 없죠. AI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서 필터를 사용하거나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AI를 사용을 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그거는 결국은 작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작가주의도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진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영화를 보더라도 정말 똑같은 연기를 하더라도 어떤 엑스트라가 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그 엑스트라 연기를 하느냐에 따라 그 분위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세한 부분들이 AI가 따라가기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라는 그런 불굴의 투지는 아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얘기를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네, 그럼 두 번째로 오연석 작가님께서 이제 아까 서범강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리지널 작품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 그리고 작품성이 높지만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어떻게 발굴하고 보호해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그러니까 작가님들이 전반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고민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제가 그랬군요. 네. 제가 여기서 뭐 큰 답을 내고 그 얘기를 가져왔던 건 아니고요. 뭐 하나의 주제를 정해놨다고 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저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게 노블 코믹스에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오리지널하는 작가들이 이름 있는 작가들 말고는 신인 작가들이나 모르는 작가들이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갑자기 뭐 인생의 역작을 오늘 읽는데 안 받아줘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묻혀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산업적으로 너무 이제 가고 있는데, 물론 웹툰이 예술이나 상업이나 따지면 상업 예술로 들어가고 상업적인 색채를 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자체가 상업적으로 가는 것과 작가의 아까 윤영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작가주의를 좀 어떻게 보존해 주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그렇게 그 상황에서 상업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아예 시장 자체가 상업적으로만 밀고 있는 건 좀 다른데, 지금 시장이 약간 아예 상업적으로 밀고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고민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그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는 저도 정말 고민 중에 하나고 정말 좋은 작가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 독자의 입장으로서 안타까운 부분들 중에서 하나였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인 것 같기는 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다른 쪽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만화는 일단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우리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예술이라고 지칭하는 게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쭉 있고 출판도 있고 거기에 만화가 분명히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웹툰이라는 하나를 더 디테일하게 쪼개려고 보시는데 그거는 미술 안에서 뭐 저렇게 장르를 나누는 것처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웹툰도 우리 문화진흥법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인으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술인으로 등록하려면 본인이 그 웹툰에 그거를 이제 했고 그걸 증빙을 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 문제 될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오연석 작가님과 저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 그 유명한 작가님들 말고 우리가 좀 열심히 작품을 하고 등단하고 이런 작가님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특히 이제 IP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르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IP는 지금 애니메이션 관련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뭐 몇십억 됩니다. 몇십억 되는데 만화는 거기에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콘텐츠 재능원에서 지원하는.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이 더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IP 활용 애니메이션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한 15억 됐는데 더 들 때가 30억 정도로 될 건데 문제는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IP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왜 못 구하지? 내거 좋은데? 근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사실은 웹툰을 크게 만든 것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에이전시들이 도움을 주셔서 우리 산업이 큰 것까지는 맞는데 문제는 지금은 이 개인의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또 좋은 작품이 에이전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걸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오픈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여기 회장님도 계시고 대표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어떤 공익적인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리스트화 돼가지고 언제든지 외부에서 같이 IP를 공유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페스티벌 가면 사실 이 작가님들 오시고 에이전시 오고 계속 미팅하고 그 다음에 그 IP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행사 때만 그러고 또 작가님들이 어떻게 보면 작가님들이 성격이라든 거 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작품 진짜 좋은데 약간 그러신 분들도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그걸 그냥 오픈을 하고 거기서 진행하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성장하는 게. 그다음에 어쨌든 등단을 아직 못했던 작가라 할지라도 그거를 충분히 애니메이션 할 수 있고 영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은 저도 이제 부산 엑스는 페스티벌에서 와서 매번 이런 걸 보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좀 그 부분이 조금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연합의 작가님들 꽤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또 그분들을 따르시는 후배들이 또 되게 많으시고 그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고 이것이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돈은 지금 엄청나게 풀립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쪽 풀리는데 애니메이션 쪽은 엄청 에이전시나 이런 분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작품이 되게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근데 문제는 플랫폼에 이게 실리기가 쉽지가 않은 장르라서 그런 게 아닐까요? 작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IP 보통 문제. 그러니까 IP를 구하고 있는 데도 많고 사실 에이전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고민을 하셨던 부분들 중에서 하나는 작가님이 스스로 만든 그러니까 에이전시 출신이 아닌 작가님께서 만든 작품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추세. 왜냐하면 이제 작품을 만드는 그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이게 분량도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좀 지원들을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부분에서 이제 서범강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저는 응원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정말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께서 거기에 이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시장이 좀 지금 제한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외국으로 가면은 정말 많은 팬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잘 나가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런 플랫폼에서 나오는 그 작품들은 우리가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제는 찾아서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작품들도 있어요라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좀 나가서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때문에 그런 그 지원 사업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도 지원 사업 관련돼서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미지 쪽에서 계속 세부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죄송한데 매년 그 10억 이상을 독립애니메이션을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 더 좋든 안 좋든 그걸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지원을 했고 지원에 대해서 뭐 규제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콘텐츠 진흥원에서 만화를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작가님들을 그냥 쭉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원해서 그 작품이 열심히 해서 드러나게 어디 뭐 이렇게 실리고 유명해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작품을 계속 좀 지원을 좀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이하영 작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주제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페스티벌 주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웹툰은 대중문화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대중문화로서의 웹툰이냐 아니면 예술로서의 웹툰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거 두 번째 말씀하셨던 주제랑 거의 좀 비슷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적자 생존이란 말이 있는데 이제 웹툰 같은 경우는 독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이제 도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시장에 있거든요. 웹툰 시장에. 그러다 보니 이게 대중적으로 선택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업적인 그런 장르들이 좀 살아남기가 쉽고 예술성을 살린 그런 좀 독자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들다든지 어려운 그런 작품들은 이제 도태되어져 가면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웹툰에서 살아남은 장르가 대부분이 이제 대중문화 그리고 상업적인 그런 성격을 많이 띠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웹툰은 대중문화로서의 그런 성질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웹툰 같은 경우는 웹툰과 영화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 영화들이 그래도 조금씩 이제 매니아층도 있고 그리고 상업관이 따로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하지만 웹툰 같은 경우는 이게 단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주 새롭게 매주 한 편 한 편 제작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게 호흡이 길어지다 보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예술적인 그런 연출을 했지만 주간 마감에 또 이제 쫓기다 보면은 그런 예술적인 그런 작가의 그런 것을 표출을 하지 못하고 이제 대중성을 따라가게 되는 그리고 독자들이 많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살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웹툰을 예술적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예술성을 살린 그런 장르를 모아놓은 그런 플랫폼 자체도 지금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웹툰은 아마 당분간도 아니고 꽤 긴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대중문화로서 계속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좀 준비해왔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안건은 조금 비슷해서 조금 얘기가 생각이 난 건데 지금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웹툰 같은 경우는 플랫폼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그 독자들에게 선보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애니메이션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 플랫폼이 이제 웹툰 제작에 꽤 많은 비용을 이제 들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 데뷔했을 때는 제가 굉장히 좀 계약을 좀 안 좋게 하긴 했지만은 그때는 회당 15만 원 정도인데도 제가 계약을 했었거든요. 지금에는 10%
그런데도 계약을 할 정도로 그때는 웹툰을 제작하는 데 그런 플랫폼이든지 에이전시든지 정말 비용을 투자를 거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웹툰 제작하는 데 비용을 많이 들이다 보니 이제 플랫폼들도 이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작품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이 작품이 만약에 좀 실패할 경우에 손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기존에 만들어 성공한 노블들을 이제 코믹스 그 웹툰화에 만용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웹툰 작가분들이 그리고 싶은 장르가 따로 있어도 이제 플랫폼의 선택을 받아야지만 하니까 그런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장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리지널 작품은 조금씩 이제 거의 사장되어가는 분위기가 되어가고 이미 성공했던 소설 작가들을 소설을 가지고 와서 웹툰 형식을 바꾸면서 이제 그림 다 하셨던 작가님들도 이제 그냥 그림만 하신다든지 각색만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웹툰이 그런 예술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예술적인 작품을 이렇게 모아놓고 독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지 않는 한은 지금 같은 그런 상업적이고 그 실패 사례가 적은 실패 확률이 적은 장르를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장르들만 계속 이제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상황이 계속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웹툰은 만약에 예술적인 이런 거를 비교를 한다면 영화보다는 드라마에 가깝잖아요. 매주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드라마들이 그런 웹툰이 이제 매주 새로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하니까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드라마도 예술성을 평가받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제 드라마가 정말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그 시청자들이 많이 볼 만한 특히 또 막장이라는 장르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좀 자극적이고 그 예술성보다는 자극적이고 독자들, 시청자들이 계속 볼 만한 그런 내용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드라마이기 때문에 웹툰도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생기면서 그런 드라마가 사전 제작이 되고 미리 만들어진 드라마를 선보이면서 약간 예술성을 그래도 조금씩 평가받는 그런 자리가 좀 생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상 쪽은. 그래서 웹툰도 그런 넷플릭스처럼 이제 사전 제작을 끝낼 수 있고 그만큼 투자를 해주면서 이제 예술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르를 모두가 이제 편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만들어진다면은 예술성을 가진 웹툰들도 다시 이제 많이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마지막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님들은 정말 인생에서 내가 하나는 남겨놓고 가야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말 고민을 해서 그 작품을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이 시장에서 죽지 않기 위해 그냥 굴복을 해야지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독자님들이 많이 선택을 다양하게 해주셔야지 되는 게 가장 첫 번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요. 담기에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게 작가님들이 고민을 하고 작품을 진행하시는 걸 알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웹툰은 발전하고 있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시간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더레이터로 활동해주시면서 정말 진행 잘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인수 대표님, 오영석 작가님, 이하영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제 영상을 쭉 보셨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대로 토론하기는 좀 많이 좀 어려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출발인 거죠. 이야기의 출발. 결국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웹툰 작가라고 칭하는 건 뭐냐면 플랫폼에 연재를 했거나 아니면 뭐 전시를 했거나 어쨌든 자기가 예술적 행위를 한 거를 증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뭐 그리고 뭐 그냥 끝나는 거는 예술이 아티스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웹툰 작가라는 웹툰 아티스트예요. 총괄적으로는 아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시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졸업을 하기 전이든 졸업을 하든 졸업 작품 전시 있죠. 졸업 작품 전시는 전시로 치진 않아요. 예.
전시를 치지는 않는데 그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를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예술 작가로 등도한 그러니까 문화부에 그 문화예술 관련 그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한 뭐 3번 이상의 단체전과 뭐 개인전이라고 하면 연재를 하면 개인전이 된 겁니다. 그런 행동을 결과물을 갖고 있어야지만 작가로 등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에서 자기 거 등단하는 거 네이버 작품에 등단 내부 작품이라 그런 거 올린 건 등단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연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 공식적으로 되는 것들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 웹툰이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도전 만화 뭐 이런 건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술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어떤 거냐면 그 문화예술 기금을 우리가 수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예술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법적으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 뭐 길거리에서 기타를 뭐 이렇게 바이올린 키거나 이런 분들도 다 예술가로 지칭을 해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수단, 최저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최저임금 그러면 뭐 회사 같은 경우 뭐 220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그거의 한 80%인가 70%, 90% 정도, 100%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예술 활동을 해도 뭐 풍족하게 살지는 않지만 최저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도 어떤 그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게 어떤 근거가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로 100 언더인 100보다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출발인 거죠. 예. 출발인 거고 그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창작 활동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화부에서 인정을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어쨌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뭐 작가분들이 또 고민하는 것이 대중적이지 않은 그 웹툰을 만드는 작가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문화 콘텐츠 진흥원에서 문화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문화 콘텐츠 진흥원,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다가 지원금을 다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정책적으로 좀 변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해요.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간접적으로 이게 좀 토론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 당장 뭐 대단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작이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절작 관련돼서 다시 한번 자기가 DP할 것들 고민해서 간단하게 한번 텍스트로 카페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